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예린입니다. 그리스 드라마가 끝이 났죠. 결과는 3차 구제금융 또 한 번 세 번째 돈을 지급하는 것이었는데요. 수개월간 그리스가 여차저차 돈을 못 받고 어려운 현금이 고갈난 마당에 유로존을 떠나면 어떡하지? 그렉시트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었는데요. 이제 그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측면에서 결과는 확정됐고 과정상의 진통은 있겠죠. 그리스 얘기는 이제 좀 놓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 증시도 연속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모로 외국인도 어제 조금 샀고 돌아오려고 하는 조짐, 투자 심리가 급격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이 한 2100선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박스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박스권 장세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2분기 실적 시즌도 코앞이어서 어떤 전략을 세울지 정말 고민이 되실 겁니다. 코스피 오늘 예상 시초가는 한 2070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어제 이미 급등하면서 2060에 올려놓았던 코스피이고요. 어제 코스닥은 2.5% 급등하면서 2년 내 최대 1일 상승폭을 보여줬었는데 750선을 훌쩍 넘은 760선을 육박하는 코스닥의 시초가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낙폭과대주를 사자니 실적이 마음에 걸리고 기존 주도주 위세를 떨쳤던 제약바이오주를 살려니 이제 제약바이오도 차별화된 종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 코앞입니다. 많이 올라온 시장 전략 드리겠습니다. 시가 들고 다시 오죠. 네, 7세 화요일 우리 장 기장을 막 하려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 우려가 완화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제 아시아 증시 그리고 간밤 미국과 유럽까지 그리스발 안도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다 같이 빠졌다가 그리스 이슈가 완화되니까 다 같이 올라온 상황인데 실적을 감안해서 지금부터 포트폴리오를 정신 차리고 잘 짜야 될 것 같죠? 오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실 텐데요.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그리고 샘플러스 오현준 멘토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김진경 연구원님 오늘 개장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개장가 짚어주시기 이전에 포인트 하나만 찍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시장 그동안에 가장 문제가 컸던 좀 그리스 우려 그리고 중국 증시 급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가 이제 점차적으로 좀 반등세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그리스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조금 한시름 놓았다. 이 정도의 조금 어느 정도 안도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좀 개선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들고 있고요. 지금 일단 코스피의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는 서서히 좀 반등세가 시작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가장 크게 사실 이제 코스피 지수가 가장 크게 급락세를 이어왔던 이유가 바로 그리스 우려감이었고요. 또 이제 중국 증시 급락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아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서 코스피 지수에도 어느 정도 좀 투자 심리 해소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0.38%가량 상승한 2069선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이제 한 2070선 무난하게 좀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좀 22선 위에 어느 정도 좀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쉽게 한 2080선까지는 좀 도달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1.08%가량 상승한 757선에서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한 700선에서 750선 이 부분 정도 어느 정도 좀 매물대가 좀 쌓여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750선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은 그래도 전고점 포인트 770선까지는 무난히 도달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환율의 경우 살펴본다면 사실 환율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뚜렷하게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환율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1130원대에서 1140원대 부근에서 움직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네, 환시장 출발 상황 잠깐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2060선 회복 이후에 2000 거의 70선까지 터치하면서 개장했고요. 코스닥은 어제 2.5% 급등 이후에 오늘 또 한 번의 추가적인 탄력을 아침장에서 1%가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과 잠깐 얘기를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우리 오현진 멘토님도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뷰로 어떤 것을 보시는지 간략적인 뷰와 함께 업종별 흐름 짚어주시죠. 어제 사실 증권주가 강했었는데요. 네, 오늘 뭐 예상대로 일단 지수가 좀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다만 어제장에서 이 합의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생각보다는 지수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강보합권에서 소폭의 강세 정도에서 마감되지 않을까. 너무 과도하게 기대를 가지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2분기 실적 우려 때문에 시장이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리스크라는 게 워낙에 많이 시장에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이제 적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제금리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시장을 크게 끌어올리기는 어렵다. 제한적인 안도랠리 정도만 가능할 것이다. 이 부분을 역시 염두를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 구제금융안이 100% 확정됐냐? 그건 아닙니다. 유로존 의회의 통과들이 또 남아있고 그리스 내에서의 이전 정치적인 이견도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되는지까지도 아직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 해서 오늘장은 반등은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시장이 큰 폭의 반등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업종별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업종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1.5%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신일생명과학과 JW 중해제약 14%, 6%대 강세, 삼성제약도 5%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가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밀리면서 조정을 보였었던 제약, 바이오, 의약품 관련주가 다시 한번 시장이 올라가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징적으로는 철강주가 오랜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2%대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동부제철도 1%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낙폭과대 대형주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무너졌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올라오는 흐름들이 다소간 나타날 수 있을지 이 여부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철강주가 올라오는 이유는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주가 급락세, 중국 증시의 급락세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었고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국내 철강주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증권주가 0.7% 정도 올라옵니다. 지수가 올라올 때 증권주가 올라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그렇게까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은 아니고요. 기계주도 오랜만에 반등합니다. 0.9% 정도죠. 현대 엘리베이터 4%대 그리고 STX 엔진이나 뭐 대림통상 같은 것도 2%대 1%대 반등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한 업종은 역시 통신 업종과 이제 전기 가스 업종입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 아무래도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로 분류되는 이들 업종군이 다소 밀리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시장이 올라갈 때에도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업종 전기전자입니다. 마이너스 0.2%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출주 중에서도 정말 IT와 자동차 이 두 가지 섹터가 가장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두 업종들이 올라오는 시점에서 이제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IT 대형주와 전기전자 업종, 그러니까 IT 대형주와 자동차 업종이 언제 올라오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 간단히 보겠습니다. 통신 서비스와 의료 정밀 기기 역시 그동안 강했었던 업종들이 계속해서 강한 모습. 오늘 코스닥 시장이 0.7%대 코스피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 업종이 고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얘기해 주셨던 오늘 철강주 가운데 대장주 포스코의 반등이 돋보인다라고 하셨는데 포스코의 반등세가 좀 더 커지면서 4%까지 진행이 됩니다만 어제가 또 연저점을 경신한 날이어서 아직은 훨씬 바닥에 붙어 있다는 인상이 아직은 강하네요. 자, 이번에는 수급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그리스 그리고 중국 우려가 동시에 완화되는 것을 이미 우리 장에서 볼 수가 있었고요. 때문인지 외국인들이 소폭이지만 거래소에서 7거래일 만에 샀습니다. 코스닥도 6거래일 만에 순매수했던 외국인. 오늘은 어떤가요? 네, 오늘은 외국인이 조금 어제와 다르게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270억 원 정도 매도로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155억 원 정도 매도로 보여지고 있고 개인만이 한 416억 원 정도 매수로
보여지고 있는데 외국인도 어제는 사실 코스피 시장에서 장 초반에는 좀 매도로 좀 일관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막판 들어서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좀 전환을 했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외국인이 이제 초반부터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혹시라도 좀 마지막에 이제 외국인이 다시 매수로 돌아설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이제 수급 상황으로는 이제 개인만이 58억 원 정도 매수로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 한 78억 원 정도 매도 보여지고 있고 기관의 경우는 26억 원 정도 매수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거의 다 좀 개인만이 좀 매수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좀 개인의 매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됩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업종별로 보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장 초반부터는 사실은 대부분의 업종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 좀 양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철강 금속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만 한 47억 원 정도 매수를 보여지고 있는 반면에 지금 화학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 모두 이제 양 매도로 좀 일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가장 크게 좀 아무래도 면세점 이슈로 인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유통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이 한 8억 원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의 경우는 9억 원 정도 매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건설업종이나 증권업종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때 건설업종의 경우는 외국인 현재 4억 원 정도 매수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는 한 7억 원 정도 매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증권업종은 이제 외국인이 현재 28억 원 정도 매도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업종별로 좀 상황을 본다면은 현재 대부분의 업종 위주로 외국인이 매도로 일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제조업종의 경우는 외국인 한 48억 원 정도 매도로 보여지고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이제 기관의 경우는 금융업종이 한 9억 원 정도 매수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학업종과 이제 제약업종 모두 마찬가지로 어제와 함께 좀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료 정밀기기도 현재 좀 외국인이 한 7억 원 정도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반면에 현재는 이제 기관이 의료 정밀 기기 쪽에서 기관이 한 2억 원 정도 매수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업종 위주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이 다시 한번 좀 매수를 전환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급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근데 상승폭이 역시 빠르게 좀 줄고 있는 것도 특징이에요. 코스피는 2070선 찍었지만 2060선 초반에 지금 현재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출발 얘기 잠깐 아까 전에 듣긴 했는데 전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KB 외환 선물로 가보죠.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스 우려가 완화되자 곧바로 시선은 미국의 금리 인상 쪽으로 옮겨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달러원이 급등하고 있다는데 향후의 변수는 뭐가 될지 이런 급등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7원 40전이 상승한 1138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136원 80전과 1138원 사이에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 소폭 하락한 1137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위험 선호도의 증가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가 상승세를 지속한 것과 함께 그리스 채무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크게 증가했고요. 여기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부각된 점이 미 국채 수익률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달러화는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N이 오늘 아침 123엔대 중반대까지 상승하고 있고요. 유로 달러의 경우 1.10달러 아래에서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글로벌 달러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리스 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유로 달러는 1.1196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만 그리스 협상의 타결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재료로 인식되면서 시장의 관심의 초점이 미 연준으로 이동했고요. 달러화는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된 것은 최근 옐런 의장이 그리스 협상이 타결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시장은 이번 주 15일과 16일 옐런 의장의 하원과 상원의 통화정책 보고를 앞두고 옐런 의장의 발언 수위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을 반영한 달러 강세는 이번 주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달러화의 자체적인 강세 요인 이외에도 위험 회피에 의한 달러 강세가 동시에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15일까지 그리스가 추가적인 개혁안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전보다 승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리스 국민들에게 더 가혹한 개혁안인 만큼 부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겠고요. 15일에 발표되는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부진할 경우 중국 증시 하락세가 재개되면서 위험통화 약세에 의한 달러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는 1133원에서 1142원 사이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금리 인상 지류뿐만 아니라 그리스 개혁안 또 입법 과정에서 달러화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 중국의 성장률 부진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 짚어주셨습니다. 1030원대 후반이긴 한데 상승 재료가 상당히 풍부한 상태네요. 지금까지 정경팔 팀장님 얘기 들어봤습니다. 한시장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돌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포스코가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강한 모습으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이 시간 많은 얘기를 뿌렸었던 시내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 오늘까지 추가적인 모습을 한번 따라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세계와 SK네트워크스 어제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급락 마감을 했었었는데요. 하루 만에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어서 이 두 종목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우와 진짜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대단하네요.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오늘까지 4일 연속 상한가 이제 30%잖아요. 예, 밑에서 4일 연속 상한가면 100% 이상 오른 셈인데. 네, 맞습니다. 예, 요거 먼저 보죠. 네, 언제까지 이럴지. 타임월드. 지금 상한가 잔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한가 잔량이라면 사실 연속 상한가를 기대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다. 사실 이렇게 가격 제한폭 2배로 확대되고 나서 네네. 3일 연속 이렇게는 잘 없는데 아주 작은 종목 빼고요. 네, 빼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상한가에 갈 모멘텀인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뭐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가 면세점 입찰에 의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은 뭐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이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는 사실 그 대기업 면세점 입찰군의 후보로 올라가지 않았었던 종목입니다. 호텔신라나 아니면은 현대 아니면 신세계에서 이제 사업권 2개 정도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고 맞아요. 하나를 예상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예상 외의 결정이라는 부분이 주가에 깜짝 이벤트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는 상당히 작은 기업입니다. 대전 둔산동에서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라는 백화점 한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몇 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뭐 알짜 매출이 나는 거는 맞습니다만 한 개이기 때문에 다른 백화점들과는 뭐 매출액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면세점을 따냄으로써 이제 63빌딩의 4개층 정도를 활용한다라는 말까지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의 매출이 오히려 백화점의 매출을 더 넘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이고 현재 증권사에서는 이제 이번 그 면세점 입찰로 인해서 매출액이 약 400%, 영업이익이 약 130에서 40% 정도 개선될 것이다라는 호전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앞으로 이제 뭐 메르스 이슈로 인해서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률이 조금 적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메르스가 진정되면서 다시 한번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다시 한번 찾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는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실적을 꾸준히 잘 내고 있는 상태에서 면세점 모멘텀까지 가세를 하면서 사실상 거의 날개를 달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주가 수준 13만 1,000원까지 올라와 있고 이미 상한가에 안착해 있기 때문에 향후 기대감을 다소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상한가를 가는 것은 사실 유통 물량이 거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주주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묶여 있고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상당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매수에도 이렇게까지 상한가를 갈 수 있는 것이다.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앞으로 상한가 물량이 조금 더는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있지만 신규적인 진입은 어차피 불가능하고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도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이 물량이 작다는 것은 작은 매수세에도 급등한다는 얘기지만 작은 매도세에도 급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대적인 부분을 생각하시고 뭐 진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한데 진입은 좀 유의하시는 게 맞겠고 보유하신 분들만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중심으로 얘기 한번 들어봤고 신세계 SK네트워크스에 대해서도 한 코멘트. 이제 악재는 완전히 다 소화를 한 걸까요?
탈락한 저는 거. 네, 거의 소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세계가 이제 유력한 후보였는데 탈락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실망감이 아주 강력하게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어제가 이제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 마지막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날 2차 결과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월요일날 그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면세점 이슈로 인해서 급락한 종목들은 개별적인 이슈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은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세계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소비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추경도 15조 원 규모가 어찌되었던 간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백화점이나 마트가 다시 한번 플러스 성장을 만들 수 있는 계기, 발판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대형 유통사가 지금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아울렛 부분에서는 수익성이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평일에도 아울렛을 가보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매출로 인해서 기존 백화점업의 그런 매출 둔화를 어느 정도는 만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면세점 모멘텀을 차치하더라도 신세계는 다소 과도하게 하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면세점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부터는 2차 면세점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1월부터 연말까지 면세점 사업권을 내놓는 곳이 이제 4곳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4곳의 면세점 매출이 1년 총 면세점 매출의 30-40% 정도가 나오는 알짜배기 그 장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알짜배기 장소는 이제 그 을지로 지점에 있는 롯데 본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을 누가 따내는지에 따라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붑니다. 그렇다면 9월 달부터 이 입찰자를 계속해서 다시 한번 선정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2달도 안 남았어요. 그때 다시 한번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이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면세점을 따내려고 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금 면세점을 따내기 위한 법인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이 진행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세계는 제가 볼 때는 다음 달 정도면 면세점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주가에서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모멘텀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가져간다라고 하시더라도 신규적인 진입은 무리가 있겠죠. 이 기술적으로도 갭이 떨어지면서 하락하게 되면 그 갭을 메우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신규적인 접근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맞겠고, 보유하신 분들만 홀딩,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약 다음 달 정도 2차 면세점 모멘텀이 불면서 추세가 붙을 때 그때 매수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잘 여쭤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세계는 보유하신 분들 너무 실망 말고 쭉 홀딩,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다음 달 정도 2차 면세점 얘기 나올 때쯤 다시 한번 매수해보는 걸로. 한화갤러리와 타임월드는 거래가 적기 때문에 이런 연속 상한가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또 특징을 짚어주셨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이 종목도 정말 오래간만에 얘기해보는데요. 스마트폰 고화소 카메라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사상 최대 매출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합니다. PS텍 역시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거다라는 증권사 호평 속에 오늘 역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적 시즌이니만큼 이 두 종목 추려서 한번 볼 필요 있어요. 네. 지금 일단 그 하이비전 시스템 먼저 본다면은 그 고화소 카메라가 이제 교체 수요가 좀 이루어진다는 한 증권사의 그 분석에 의해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 제조사 이제 고화소 카메라가 점차적으로 좀 바뀌어지고 있는데, 사실 카메라라는 기능 자체도 계속적으로 좀 신제품이 좀 출현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듀얼 카메라라든지 손떨림 보정기능 이런 기능들이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카메라 수요에 대해서 하이비전 시스템이 어느 정도 좀 수혜를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이 지금 현재 갭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워낙에 이제 그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밀려왔기도 했었고, 지금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좀 급등세가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의 경우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일단 어느 정도 좀 갭 부분을 좀 메꿔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비전 시스템이 워낙에 주가가 밀려왔던 만큼 충분히 반등이 나올 구간이긴 하지만은 오늘 이렇게까지 뛰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그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면서 수익을 챙겨 나가는 전략 말씀드려 보겠고요. 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제 중기적으로 바라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현재 매물대라고 한다면 한 12,000원 정도에 워낙에 좀 큰 매물대가 좀 쌓여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매물을 소화하고 난 뒤에 한번 이제 중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의 경우가 카메라의 경우가 워낙에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성장성 기대가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다만 지금 카메라의 경우가 예전
예상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그냥 보편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만 본다면은 아직은 성장에 대해서 어떤 좀 기대감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좀 매출 위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하이비전 시스템 만약에 1차전 좀 매물대 구간을 좀 강하게 소화를 해준다면은 2차적인 목표가 제가 13,000원 정도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닌 현재 신규 매수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지금 당장 신규 매수 진입할 구간이 아니라 만약에라도 한 10,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 한번 신규 매수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 하실 분들은 오늘자리는 아니고 갭 상승해서 지금 7%대 윗꼬리 달고 있기 때문에 10,000원대로 다시 한 어제 가격 부근까지 떨어지면 한번 사볼 만한 종목이다.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실적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 가운데 하나로 살펴봤고요. PS텍은요? 네, PS텍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인해서 오늘 또 6%대 급등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얘기만 나오면 사실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세를 나오는 것이지 만약에 실적이 정말 실제적으로 좀 좋게 나온다 이런 그 결과치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기대감만으로 오른다 한다면은 약간은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부터 드려보겠고요. 지금 PS텍 경우에 이제 스마트 미터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그 전력 그 계량기라고 합니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좀 스마트 그리드를 어느 정도 기술을 구현을 할 수 있는 스마트 미터로 변경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하반기부터 이제 주택 물량이 좀 어느 정도 크게 좀 공급이 되고 시작하면서 PS텍도 이런 좀 스마트 미터 부분에서 꾸준한 좀 매출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요. 또 한국전력에서도 크게 좀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 PS텍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도 하반기 정도에는 그래도 실적 부분에서는 좀 기대가 크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력 양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택이 이제 그 만들어질 때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쪽에서는 안정적인 좀 매출과 그리고 추후에 이제 실적 개선까지 함께 기대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PS텍의 경우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까 하이비전 시스템처럼 좀 갭 상승하면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도 좀 갭을 메꿔야 하는 자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당장 매수로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좀 갭을 메우기 위해서 한 7,000원에서 7,500원 정도까지 좀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진입하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사실 이 종목 목표가를 크게 좀 잡아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좀 왜냐하면 이제 9,000원대에서 조금 계속 밀리는 좀 모습 보여왔기 때문에 제가 1차적인 목표가를 말씀드린다면 한 9,000원 정도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9,000원대가 좀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은 그때 이제 추세를 보면서 좀 추세 매매식으로 좀 전략을 짜시는 전략 말씀드려보겠고 PS텍의 경우가 워낙 이런 그 주요 매출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가능성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경우 조금 중기적으로 한번 지켜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게 보셨네요, 그죠? 예, 9,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얘기하셨고 중기로도 적합한 종목 PS텍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게임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제약바이오가 흔들리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게임주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돈이 이제 게임주를 한번 들어가지 않을까 했었었는데 그 전으로 게임주가 오르기도 했었었고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사실상 대장 역할을 한 컴투스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오늘 2분기 실적 우려가 나오면서 좀 빠집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연속적인 상승에 따른 매물이 나오는 구간에 이런 분석에 그냥 출연을 한 건지 정말로 실적이 우려스러워서 주가를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건지 게임주 얘기 조금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대우조선해양도 오늘 2분기 적자 전망 나오면서 역시 좀 처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좀 재미있는 게 현대중공업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수준하고 할 때 2분기쯤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조선주, 게임주 같이 살펴보죠. 네, 조선주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뭐 2분기 연속 적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에 하락하고 있고요. 증권사에서도 이제 수주 목표치가 20% 정도 크게 하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를 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조선주는 항상 수주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반등이 되는데 그 수주라는 게 결국은 특수선 부분, FPS라든지 약간의 어떻게 보면 특수한 수요가 있는 부분의 수주입니다.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처럼 일반적인 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런 일부적인 수주만으로는 주가의 추세적인 반등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오늘장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수주가 형성이 되면서 올라가는 것들, 어차피 수주는 일회성입니다. 그 금액이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 수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해운업이 살아나면서 컨테이너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일반적으로 많이 수주하는 이제 상선들의 수주가 추세적으로 늘어나야 조선주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2분기 실적 시즌이 현재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주들의 실적이 사실 좋을 리는 없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올장에 조금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조선주를 중립적으로 보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하반 경직성을 확보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2분기 실적이나 하반기까지 실적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이제 주가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려감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조선주가 크게 업황이 살아나지 않는 한 호재가 나올 가능성은 그다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적인 이제 수주 모멘텀에 의해서만 잠깐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하방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상태에서 길게 횡보한 다음에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해서 조선주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유하신 분들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조선주가 좀 올라오고 수주 소식이 들려올 때 조선주 좀 괜찮지 않아요? 라고 여러 차례 여쭤볼 때마다 아직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역시 주가도 빠지네요. 이번에는 게임주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그 야구 구단에 대한 실적도 많이 좀 부진한 것을 벗어낼 수 있고 향후에 여러 가지 신작 모멘텀도 있다라면서 NC소프트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권 전 고점까지 올라온 날이었었거든요. 저는 내심 신고가를 오늘 NC소프트가 낼래나 한번 뚜껑 열어본 날 오늘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조금 약한 톤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게임주가 밀리는 특히 컴투스가 대표적으로 오늘 낙폭이 조금 크죠. 2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밀리고 있는데 컴투스가 지금 5%까지 밀리는 건 사실 실적은 조금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요즘에 시장의 수급이 어쨌든 성장주 내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게임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 지금 제약주가 다시 올라가지만 한때 제약바이오 화장품주가 흔들리면서 시장의 수급이 이동할 곳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동한 곳이 바로 성장주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있는 게임주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로 단기적인 수급이 몰렸고 게임주가 바닥권에서 약 1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게임주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다. 상승한다고 해서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붙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게임주도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시장은 다른 성장주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컴투스만 놓고 보면 그동안 낙폭은 조금 컸어요. 그리고 추세상으로도 바닥권에서 바닥을 찍고 약 3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은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의 수급이 게임주로 조금 더 유입될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하시는 시점에서 차익 시점을 조금 차익 실현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게임주 내에서도 저는 탑픽을 보자면 NC소프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리니지 1이라는 게임이 주가의 하반 경직성을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리니지 1이라는 게임이 주요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든지 아이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플러스 알파적인 개념으로 가져가고 있고 특히 지금 NC소프트에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역시 모바일 게임 부분의 성과입니다. 아직까지는 모바일 부분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죠. 하지만 PC 게임의 성과를 모바일로 연결하는 모습들 이미 리니지의 모바일 버전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출시를 하게 된다면 전 NC소프트가 모바일 게임 경쟁에서 밀릴 이유는 딱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모바일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면 다른 게임주보다도 NC소프트가 추세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 매도하실 이유 전혀 없습니다.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 고가죠. 22만 4,500원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에 또 한 번 돈이 쑥 몰렸기 때문에 이 돈이 다시 빠져나가려고 단기적으로 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NC소프트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시면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유아용품주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보령 메디앙스 모두 두 자릿수 10% 이상씩 급등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두 자녀 정책을
시장을 결국 쓰겠다. 두 자녀를 모든 가정에 허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육아용품주가 뜨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쪽에도 다시 한번 매기가 붙는 모습인데 역시 전망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건자재주의 최근에 추세가 조금 돋보입니다. LG 하우시스, 대림 비행코, 이건산 나란히 오르고 있는데 건자재주 앞으로도 좋을지 역시 전략도 짜주시죠. 네, 먼저 유아용품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용품주의 경우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좀 한자는 정책을 좀 폐지를 하고 이제 두 자녀까지 허용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 아무래도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령화 좀 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경제 정책 문제도 좀 함께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펼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유아용품주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중국 시장에서 커다란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지금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보령 메디안스 이런 좀 종목들이 좀 크게 급등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 또한 중국 시장에서도 중국의 이제 아이 엄마들이 좀 한국에 이제 유아용품에 워낙에 큰 관심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매출 증가세도 함께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만 유아용품주의 경우는 사실은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본다면은 워낙에 사실 급등락이 좀 심했던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가방 컴퍼니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보령 메디앙스도 마찬가지로 급등락이 심했기 때문에 사실 유아용품주의 경우는 이런 좀 내용만으로 좀 접근을 하기보다는 좀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신 전략이 옳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아가방 컴퍼니와 보령 메디앙스 모두 다 조금 이제 급등락이 좀 심했던 만큼 아무래도 사실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기에는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사실 유아용품주를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좀 바라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아가방 컴퍼니의 경우는 한 17%까지 현재 좀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워낙에 바닥권에서 조금 강하게 좀 반등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신다면은 한 13,000원 정도까지만 좀 목표가로 잡고 좀 대응을 하시라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대표적인 유아용품 중에 또 하나 이제 보령 메디앙스의 경우는 사실 이제 아가방 컴퍼니와는 다르게 보령 메디앙스 워낙에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차익실현 매물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육아용품주 전략을 한번 들어봤고요. 건자재주는 실적 시즌 관련해서 좋게 보시는 사실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건자재주 사실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 경기가 어느 정도 조금 업황이 돌아서 가지고 있고 만약에 건설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면 바로 건자재주가 이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자재주의 경우는 제가 봐도 하반기 정도는 함께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지금 이제 장기화된 이제 노후 주택도 리모델링에만 들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또 아파트 공급 물량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건자재주 다시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하지만 건자재주의 경우는 사실 이러한 기대감이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장 지금 신규 매수를 진입을 하신다면은 지금으로서 사실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지금 건자재주 관련주 대부분 자체가 좀 점차적으로 우상향으로 좀 방향을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21선 부근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세를 보였다가 현재 좀 21선까지 조정을 보인 상황이고요. 만약에 21선 부근에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준다면은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LG생명과학 지금도 신규 매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LG 하우시스 얘기하시는 거겠죠? LG 하우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차트를 잘못 보았는데 LG 하우시스도 마찬가지로 건자재주에서는 거의 조금 약간 대장주격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LG 하우시스의 경우가 현재는 좀 121선에 좀 안정적으로 안착을 한다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어서 LG 하우시스도 현재는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사실 KCC의 경우도 워낙에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KCC의 경우도 목표가 만약에 잡아드린다면 한 55만 원 정도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스 우려도 많이 지금 감소가 된 상황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 외국인은 오늘 조금 떠나는 모습입니다만은 시장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어제 선반영돼서 그렇다. 오현진 멘토가 앞서 그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오늘 조금 세게 출발한 게 오히려 조금 독이 되면서 음봉으로 양시장 상승폭은 좀 줄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전략을 잘 세워야 될 텐데 뭐 제약바이오도 한번 출렁였었고 성장주 가운데서도 돈이 이제 막 빠르게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뭐 자동차, 조선 뭐 이쪽은 헤매고 있거든요. 이제
방금 말씀을 마치셨으니까 오현진 멘토님 먼저 전략을 세워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 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을 예측보다는 대응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 사태의 완화가 어느 정도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까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바로 소외주의 반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물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뭐 포스코가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소외되고 있는 IT, 자동차, 철강, 기계 이런 대형 업종들이 지금 주가가 거의 바닥을 기고 있죠. 이런 업종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5에서 10% 정도 바닥권에서 반등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의 투자 심리가 확실히 개선이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때는 대형주를 장기 투자 관점에서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전히 성장주 내에서만 수급의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제약, 뭐 바이오 화장품, 다음에 게임주, 다음에 콘텐츠, 다음에 다시 한번 제약. 시장이 지금 가치주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장주 내에서의 순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섣부르게 낙폭과대 대형주를 사실 필요가 없어요. 반등을 확인하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여전히 지금의 전략은 성장주 내에서 저평가 종목을 찾는 것이다.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엔터주라든지 사물인터넷 관련주가 지금 성장주 내에서는 그래도 조금 저평가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섹터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섹터군 내에서 종목을 좀 찾아보신다면 현재 시장에서도 무리 없는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투심은 소외주한테 물어봐라. 낙폭과대주 세게 올라오기 전까지는 아직 손댈 구간이 아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김진경 연구원님은요? 네, 지금 이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 남아있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바로 실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 실적 시즌인 만큼 그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워낙 이제 실적에 따라서 좀 업종별로도 좀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종별이나 종목별로 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실적 개선이 가장 기대가 큰 종목 위주로 좀 접근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제 업종이라고 하면 이제 건설주 정도도 좀 괜찮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증권주도 마찬가지로 가격 부분에서 워낙에 좀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건설주나 증권주 쪽에서도 한번 좀 관심을 두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초 김진경 연구원님이 게임주 이렇게 움직이기 전부터 좋게 보셨는데 게임주가 최근에 좀 역시 순환매 한 사이클로 돌고 있지요. 그런 김진경 연구원님이 지금 시점에서 건설과 증권주 실적 감안해서 괜찮게 봐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비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와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스 우려가 완화된 부분, 그리고 중국 증시가 올라오는 부분, 어제 이미 급등하면서 거의 다 반영을 한 듯해요. 간밤에 미국과 유럽 증시는 크게 올랐지만 어제 우리는 크게 오른 이후 오늘은 좀 숨고르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증권사의 전략 한 대 정리해봤습니다. 네, 먼저 최희승 차장의 의견부터 안상현 대리의 의견까지 차례로 볼까요? 최희승 차장님은 중국 시장 흐름에 따라 움직이게 될 거다. 중국장 열리고 나서 한번 흐름을 봐라. 그런 얘기시고요. 정영훈 과장님은 그리스 우려감은 해소됐고 중국 증시도 반등의 연속성을 보이고 있어서 이러저러한 분위기 속에 안도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거다. 분석해 주셨어요. 김현겸 팀장님은요. 실적 시즌 감안한 포트폴리오에 조정이 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셨고 끝으로 안상현 대리님은 리스크가 해소됨으로써 화답하는 증시, 현금 반, 주식 반. 당초는 주식 비율이 한 10중에 3, 현금의 7이었는데 주식을 좀 더 사도 좋겠다. 낙관적으로 비율을 바꿔주셨네요. 네, 오늘 특별히 격포대 속에 안도랠리 나올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신 정영훈 과장님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확히 일주일 전에 그리스 문제 극적 타결이 되면 시장이 급반등할 수도 있다라고 메모를 주셨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우와, 정확히 맞추셨네 하고 깜짝 놀랐는데 일단 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나서인지 오늘은 좀 조용한 듯합니다. 향후 시장에 필요한 전략 얘기 더 집중적으로 들어봤으면 해요. 네, 현재
어제부터 상당히 좀 시장이 좀 강세 분위기로 좀 전환이 좀 됐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국내 시장의 가장 큰 뭐 지금 시장에 좀 발목을 잡고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제 해외 그 불확실성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리스고 하나는 이제 중국이 국내 증시에 좀 발목을 좀 잡고 있었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지금 극적으로 좀 그리스 그 그렉시트가 좀 이제 타결이 되면서 이 그리스 그렉시트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해소됐다는 점이 역시나 좀 시장에는 가장 좀 긍정적인 좀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좀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중국 당국의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좀 그 증시 부양 의지 정책이 좀 나오면서 중국 증시도 좀 상승 전환을 하면서 좀 시장이 좀 안도 랠리를 좀 펼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과연 이제 외국인이 지금 그동안에 좀 매도 공세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과연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할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썸머 랠리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 외국인이 전일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시장과 선물시장에서 동반해서 좀 순매수세를 좀 보였었는데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좀 지속되는지 유입이 지속되는지 여부가 결국엔 증시의 좀 향방을 좀 가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자금 쪽으로 봤을 때는 뭐 펀드 자금이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예탁금도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에 좀 우호적인 좀 수급은 마련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을 좀 상승 쪽으로 좀 낙관을 하는 좀 분위기가 좀 커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뭐 그동안에 좀 소외됐었던 오늘 뭐 대표적으로 좀 포스코가 오늘 상당히 좀 강세 4% 이상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좀 소외된 저평가되어 있는 좀 대형주 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소형주 쪽에서는 그동안에 좀 바이오 섹터가 다소 이제 좀 쉬어가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만큼 다음번으로 좀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은 좀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건자재 섹터 이러한 좀 모멘텀이 높은 그런 좀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앞서서는 포스코가 오늘 유일하게 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조선주가 바닥을 헤매고 있고 뭐 최근에 기아차는 아예 거의 바닥권에서 급락을 했었고 여전히 시장의 돈은 성장주 내에서만 돌고 있지 아직 경기민감 대형주 낙폭과대주에는 확실한 수급이 들어가지 않고 있어서 미리 사지 말자 의견도 있던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상 뭐 지금 뭐 대형주 뭐 조선이고 뭐 자동차고 뭐 대형 IT고 지금 뭐 너나 할 거 없이 계속해서 주가가 뭐 신저가를 지금 뭐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좀 끝이 보이지 않는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뭐 단기적인 뭐 모멘텀은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장주와 또한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인 시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IT 대형주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뭐 조선 뭐 대부분의 뭐 대형 섹터들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역사적 지금 저점 수준에 지금 놓여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마디로 해서 쌀 때 어느 정도 좀 포트에 좀 편입을 해놓는다라는 그런 좀 컨셉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포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나눠서 편입을 하시면 좀 더 좀 안정적인 좀 투자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머랠리 가능성도 높아졌는데 외국인 수급이 키이고 포트폴리오는 대형주, 중소형주 믹스 전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대형주, 소외주들은 크게 밀릴 자리는 없다고 보셨기 때문이죠. 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 프라임 금융센터에 계시는 정영훈 과장님의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의 상승폭이 줄어서 2060선대 초반까지 밀리고 있는 시점인데요. 선물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관련된 전략 얘기까지 들어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께 부탁드리려고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사실 시가 밑에서는 잡을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의외로 강한 장이 어제 도래하고 오늘은 좀 쉬는 모습입니다. 전일장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도 오늘 들어보고 싶은데 수급도 살펴주시죠. 네, 일단 수급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현물 728억 순 매수 중이고 외국인 415억 순 매도 중입니다. 기관 312억 순 매도 중이고
일단 지금 현물 쪽에서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오전에는 현물 쪽에서 약간 매도 세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선물 수급을 살펴보면 개인 800계약 순매도, 외국인 598계약 순매수, 기관 704계약 순매수입니다. 옵션 물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8,670계약 순매수, 풋옵션 7,721계약 순매수입니다. 외국인 콜옵션 592계약 순매도, 풋옵션 1,489계약 순매도 등이고, 기관 콜옵션 6,636계약 순매도, 풋옵션 5,798계약 순매도 중인데, 일단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현물 쪽에서는 양매도, 선물은 양매수, 옵션에서는 서로 양매도 똑같은 포지션을 지금 잡고 있고, 이 모습을 제가 살펴봤을 때 오전에 약간의 하락 이후에 오전 그 중국 개장 한번 확인한 이후에는 시장을 좀 들어 올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은 오전에 혼조세 이후에 중국 시장 개장 후 상승과 좀 맞물려서 동반 상승하며 국내 시장도 250일까지 장중 고점을 찍어주며 상승한 이후 장 후반부에 상승폭을 좀 어느 정도 내어주면서 마무리되었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지금 상승 1차 저항선이 252, 상승 2차 저항선이 255, 하단 1차 지지선이 248, 하단 2차 지지선이 245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시장의 악재 이슈들이 거의 해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장을 좀 바라봐도 될 시점이며, 포지션 거래자분들은 가격이 지지저항 가격 부근에서 도달 시, 지지 가격 부근 도달 시 매수 진입 이후에 좀 홀딩해서 스윙 거래를 좀 진행하셔도 될 장세이고, 오전에는 약간의 하락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잠시 기다렸다가 중국 개장 모습을 한번 지켜보신 이후에 매수 진입을 하시길 좀 추천드리며, 중국 개장 시에 좀 개파락으로 중국이 개장을 하면 약간 좀 더 기다리신 이후에 하단 1차 지지선 248부까지 올 수 있으니까 기다리신 이후에 좀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 중국이 좀 바로 상승하면서 시작을 하면 해당 시점에서 좀 매수를 잡고 진행하시면 되겠는데, 적정 매수 가격은 중국 상승 바로 개장 시작 시 어제 종가인 249.30, 근데 지금 249.40인데 30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조금 기다리셨다가 어제 종가인 249.30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되겠고, 중국 개발학 시작 시에는 248 부분에 좀 기다리셨다가 하락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248 부분에서 지지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중기적으로 해외 악재들이 좀 많이 사라진 지금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포지션 거래자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잡으신 다음에 길게 좀 매수를 쭉 끌고 가셔도 좀 좋은 장세이기 때문에 매수를 좀 잡으시고 앞으로 며칠간 매수 쪽으로 좀 방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선물시장도 위쪽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도 중국 시장 괜찮게 출발하면 거의 어제 종가 부근 정도에서 매수 나셔도 좋겠습니다. 개파락 출발했을 경우에만 조금 더 기다렸다가 248대 정도의 매수가 됐으면이라고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의 선물시장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강했었고 오늘 아침 약간 떠서 출발했기 때문에 코스피는 상승폭이 줄다가 지금 막 하락 전환했는데요. 2060선에 정확히 걸려 있습니다. 오늘 잠시 11시부터 시작되는 증시 탑5 시간에는요. 기관이 러브콜을 보내는 종목 5선을 공개할 겁니다. 관련해서 탑픽주까지 골라드릴 거니까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가 출연할 예정인 증시 탑5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